예, 오늘은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정치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분석이 필요하죠, 경제. 왜냐하면은 제 부동산 분석이 사실은 박근혜 당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제가 정치인을 보고 부동산 비중을 조절했었으니까요. 그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은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략 알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좀 부동산을 부양하리라고 봤는데 제 생각을 사실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양도세 준 거를 완전히 풀하실 줄 몰랐고, 트럼프는 딱 예상한 정도죠. 역시나 이제 저금리 부양 좋아하고 부동산 부자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예상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17년, 18년 정책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게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줬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결국 실무자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죠? 민주당과 실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우습게 보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뒷구멍으로 터주고 다른 일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자르셨어야 됐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죠. 지금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심지어 이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안 매기고 나가게끔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통합당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과연 보수가 집권을 할 수 있느냐라고 거기와 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자체도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인데요. 제가 근데 이런 거는 좀 잘 못 맞추긴 합니다. 요거 자체로는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지 그런 예측을 좀 잘하긴 하는데 그 누가 당선될지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새누리당이 완전히 망가지리라고 봤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미래통합당으로. 저는 이것도 참 역시 내 예상하고는 틀리구나. 저는 미래통합당이 다시 이렇게 재건된 게 사실 놀랍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통합당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음,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절대 압도적이지 못할 거고 압도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이 두 당에 대해서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 더 넣는다면 이현주당 넣는데 제가 볼 때 이 제3세력이 절호의 기회를 지금 스스로 다 날려버려. 저는 이게 똥색으로 칠할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요 지금 새누리당에 실망해서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말하는 거. 중도의 표가 갈 데가 없는데 저도 이번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찍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정의당이 만약에 요번에 조국 그 장관 공천 때 조국을 만약에 블랙리스트에 딱 올렸으면 저는 이번에 정의당을 비례대표 그걸로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정의당하고 저의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만 저는 그냥 무조건 기준이 그거예요. 조금 청렴한 당. 그래도 지금 찍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정의당을 찍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국 때 조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조국도 안 된다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랑 별개로요. 그냥 장관 공천 그 뭐야. 장관 불가 그 원칙대로면 사실 다른 공평성을 생각하면 뭐 검찰 조사까지는 아니다 치고 그러다가 쳐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랬다면은 저는 요번에 정의당이 만약에 그거를 잘했다면은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중도로부터도 분명히 비례대표 표를 받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민주당과 그 선거제도를 딜을 한 거죠. 딜을 했는데 그래서 소수 정당이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또 뭐야? 민주당은 또 안 한다고 하더니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또 뭐야 이게? 정의당은 딜을 했지만은 또 이쪽 위성 정당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갈 것이고 정의당은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예? 제가 볼 땐 그렇고 또 하나 국민의당 정의당보다 더 안타까운 게 국민의당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뭉쳐 있었다면은 뭐 손학규 대표하고는 갈라쓰더라도 이들이 뭉쳐 있었다면은 저는 여기다 한 표 줬을 것 같아요. 이들이 뭉쳐 있었다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역시 이제 천재의 기질을 보이고 있죠. 이 천재들이 약간은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박준서, 하태경 그 국민의당에서 와달라고 하는 동안 외국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은 이미 이제 갈라서기 시작했죠. 뭐 예전에 이제 박준석의 발언으로 통해서 안철수 병신 발언으로 했는데 제가 근데 그 발언을 다 들어보니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전후 맥락을 다 딱 자르고 봤을 때 문제지. 뭐 이렇게 되면 병신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병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사석에서 한 발언을 누가 녹취해서 뜬 건데. 어쨌든 안철수가 좀 더 포용력을 갖고 제가 볼 때 이 박준성과 하태경이 자산인 이유는 얘네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뉴스가 떠요. 오히려 유승민보다 박준성과 하태경은 굉장히 이슈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박준성과 하태경은 유승민의 자산이기도 하고 사실은 안철수의 자산이기도 했는데 요거를 못하고 혼자 외국 가서 있는 안철수가 이미 잘못을 해서 이 기회를 날려버렸고 또한 유승민은 마지막에 이 다시 통합당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만 있었어도 유승민, 박근혜, 하태경이 통합당으로 가지 않았어도 지지를 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로는. 유승민 보면은 참 감이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들 조급해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새누리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안 된다. 심지어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해도 저도 안 찍거든요. 새누리당은. 지금 잘못이 많죠. 아주 많죠. 그러나 설마 MB 시절만 하겠습니까? 중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도들은. 예. 또 하나 이제 보수에서 이현주 당이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숫자 들어있던 당이었던 것 같은데 이현주 당이 또 통합당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오히려 말하는 거 보고 강단 있기는 차라리 보수 중에서 이현주가 제일 그냥 말투만 보면요. 예, 제일 강단 있어 보이긴 했는데 왜 기어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만 보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제3당을 길게 10년, 20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뭐다? 이현주와 안철수의 문제는 조급증.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망치는 거고. 유승민은 그래도 조금 뚝심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기어 들어가냐고. 이번에 기어 들어가지 마셨어요. 지금 비례대표가 좀 대박 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선 그래도 비례대표에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투표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그 이유는 그냥 비례대표로 국민의당 줄까 싶은데, 아이고, 근데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안철수를 좀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이미 정치에서는 아웃될 캐릭터라고 이미 생각은 해놓고 있는 상태라. 단지 그래도 비례대표를 국민의당을 줄까 하는 것은 이 둘 하는 짓이 정말 괘씸해서 그래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표를 지금 받아줄 곳도 없어 지금. 아이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예측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뭐 압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은 많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민주당 이탈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 지역 분들을 조금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분들이 새누리당에서 돌아선 것도 그런 이유였고 약간 중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부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설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조금 돌아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표는 줄 건데 통합당 표는 더 줄 거라서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우세가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근데 부산 지역에서는 의외로 통합당이 조금 선전할 것 같다. 비례에 있어서는 그나마 국민의당이 셋 중에서는 그나마 따지고 보면 정의당과 박빙일 수는 있겠는데 정의당과 박빙이 되면 국민의당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에 떨어졌던 상태라 이현주당은 지금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없으니까는 논의할 게 아니고 이것도 왜 들어갔어? 그럼 창당식은 왜 한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래서 보수는 통합당으로 이어질까 어떻게 될까 보수가 몰락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살아나는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 예전에 그 묵은 세력들 근데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든 얘네든 다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삼성의 그 무슨 보고서인가가 유출이 돼서 그때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들 명단이 쫙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때 보수만 썩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민주당 쪽에서도 꽤
삼성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 명단이 꽤 많았고 그때 받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 그중에 아마 일단 확실히 추미애는 있었고요. 노회찬도 있었나요? 하여튼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지 않았다. 그 중에 한 명이 추미애였다. 지금 돌아가는 판 여러분 잘 보세요. 민주당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편일 것 같죠? 근데 제가 민주당에서 제가 돌아선 이유는 아니야. 민주당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편도 아니에요. 지금 서로 둘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둘 간에 지금 앙금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거지. 민주당 쪽에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오히려 이 부동산이나 이런 급등 혜택을 누린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각종 개발의 떡고물을 받아먹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조국 사태에서도 조국도 일부 중국 펀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언급 드릴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 중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그것을 닫지 않았어요. 코로나 우한 폐렴 때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고 입국을 허용한 데는 이런 민주당의 이런 게 많이 여파가 있을 건데 저는 그러니까 뭐 중국 입국 금지 안 한 거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막으려고 마스크를 중간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그 사태에 너무 분노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환자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독감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터뷰하게 100% 이제 정부 그쪽 장관들이 시킨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출범시킨 국립중앙원 태스크포스 팀은 공개 정보가 없다느니 뭐 그런 지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새누리당 지금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너무 친미여서 걱정을 하는 진보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민주당이 너무 친중 형태를 떼서 이게 솔직히 저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있을 때 썩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민주당은 이미 부패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좀 심했다 쳐도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저의 도덕적 기준은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 검찰이 문제라고 하면은 판사 그 판결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보면 알잖아. 근데 판사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정경심 구속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관련이 펀드랑 그쪽인데 제가 그쪽을 잘 알던 사람인데 그게 문제가 없을 확률은 조국 그 펀드가 문제 없을 확률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확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뭐 옳다 그르다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중도의 생각이 이와 같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도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통합당 다 찍지 않고요. 지금 선거를 아예 안 할까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그래도 안철수 국민의당에 주러 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고 싶어 주는 거 아닙니다. 줄 데가 없어서 주는 것 뿐입니다. 정치를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쪽을 택해도 서민은 계속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디처럼? 미국처럼이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까요? 민주당 집권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뀐 후에 지금의 물가 정책 중에 개선된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매 가격, 원유 가격 지금 이렇게 폭락했어도 예전에 이 물가는요 어떻게 해서 올랐냐면은 과자 가격, 우유 가격,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가격 등등이 예전에 소매 가격 오를 때, 밀가루 가격 오를 때 그때 다 올랐고 원유 가격 오를 때 그때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싹 다 떨어졌어요. 지금 물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관여하더라도 솜방망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집권한 지 여러 개가 지났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한 그 적폐 청산조차 할 수 있는 걸 안 해요. 하기 힘든 검찰만 그렇게 그러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적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국토부 적폐로 신도시 개발 그걸 막아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얘네들이 오히려 찬성하잖아요. 제가 제주공항 개발도 가만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만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도 결국에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거저 반대하는 것 같은데 대내적으로는 거기서 떨어진 떡고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개발에는. 그러니까 뭐 예타면제 남발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겠죠. 정치는 암울합니다. 그리고 왜 제3당으로 나선 이들이 그 어느 누구도 강단 있게 지지율을 지키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도 답답한 상황이죠. 내일 투표를 하러 갈지 말지는 오늘 밤까지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투표를 하십시오. 저랑 생각이 다르면 하는데 솔직히 결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인 중에 아무도 투표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나 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도덕성은 상당히 존중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적폐들을 이길 만한 사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재명 특집편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재명 싫어하지 않았어요. 제가 동상이몽인가? 그것도 제가 이재명 때문에 봤어요. 제가 원래 TV 잘 안 보거든요. 이재명 그 지사 나온다고 해서 제가 동상이몽도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드러난 일들이 여러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는데 그 깡표와 연관한 후에 그분이 보인 행동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고 그걸 떠나서 일단 그분은 대통령을 물 건너갔죠. 네, 물 건너갔어요. 어쨌든 중도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솔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보시고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이 보수가 어디로 갈 거냐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보수가 여러분 중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통합당은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통합당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시절 그 썩은 그들 쳐내던가 그럼 안 쳐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음도 제가 볼 때는 진보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그래도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방송했다기보다 답답해서 특히 얘네들한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이 저러 얘기를 날려버려 얘네들 욕 좀 하려고 제가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왜 이런 저러 얘기 지금 나처럼 어디도 투표하고 하기 싫은 사람한테 왜 던져둘 표마저 스스로 거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